자, 38번째 신축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다 돌았고요. 하루 기후일 날 제가 빠뜨려가지고 나중에 뭐 하자 하고서 그 이후에도 중간중간에 빼먹으려고 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기후일 하루만 빼먹고 그 이후에는 쭉 그래도 빠뜨림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빼먹은 기후일 일진법 설명하러 다시 돌아왔습니다. 좀 새로운 느낌이죠. 불과 2달밖에 안 됐는데도 많은 것이 좀 달라진 그런 느낌도 들고 공기도 다르고 다시는 이제 오지 않을 갑진년의 무진 기사월이 지나갔죠. 경호월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후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또 60일마다 이렇게 매번 찾아오는 일진법을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갑진년이다, 무진월이다, 기사월이다 이런 월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하지 않은 거는 60일마다 찾아오는 이 기후일, 무신일 이런 육식갑자에 대한 고유 속성 그 자체를 좀 더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물론 60일마다 매번 똑같은 건 아니겠죠. 당연히 뭐 60일마다 똑같은 일이 생긴다고 하면 말이 안 될 겁니다. 연도 다르고 월도 다르고 우리의 흐름이나 상황들이 저마다 같은 갑자일, 기후일 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이런 패턴 같은 것들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다가 유념하면 좋겠죠. 자, 46번째 기후일입니다. 천간에는 기토고 지지로는 유금에 해당하는 그런 날이 되겠죠. 간지로 따지면은 식신이 되고요. 유금에 해당하는 자오무유 왕지가 형성이 됩니다. 총평으로 놓고 볼 것 같으면은 건강관리, 기후일 같은 때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병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평소보다 예민하거나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런 날은 내가 어디 아프거나 예민하다 해서 이상할 게 없는 날이다. 그래서 기후일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요걸 이제 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일간 혹은 내사주에서의 토의 그런 모습들, 여기저기 사건 터질 일 생기진 않는지,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 주변의 사건 사고 때문에라도 내가 바쁘거나 신경 쓸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프진 않아도 주변 사람이 아플 수 있는 것, 또 내가 의료인이 될 수도 있겠죠.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또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가 될 수도 있고 촬영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이 아플 수 있는 것들, 또 거기에 관련한 어떤 이슈 같은 거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요. 금 입장에서 본 기후일은 잘 먹고 잘 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과로한다거나 잘 못 먹고 좀 쉬지도 못하고 에너지 충전이 부족했던 사람들, 요런 날 희한할 건 없겠죠. 당연히 그런 과로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희한하게란 얘기는 좀 의도치 않게 왜 다른 날보다 왜 기후일날 이렇게 아프거나 알아눕냐 이런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좀 기력이 딸릴 수 있다라는 점 예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침이 많은 날, 부침이 좀 많다. 기후일은 금 입장에서는 부침이 좀 많다. 힘을 어디서 얻을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기운을 잘 챙겨 넣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좀 다른 때보다 먹을 거 많이 준비하고 또 컨디션 관리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이날 과로하고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빨리 퇴근할 수 있으면은 칼퇴근하고 집에 온다든지 아니면은 따로 이렇게 예약해서 마사지 받든지 찜질을 하든지 목욕을 시원하게 하고 뭔가 스스로 좀 이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 그런 하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의 흐름을 놓고 볼 것 같으면은 흐름에 대한 문제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흐름에 대한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 원래 수라는 것은 이제 흘러가는 속성이 있죠. 그런 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천간에 있는 기토로다가 토국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걸리는 일들, 항상 걸리는 일이 토와 관련해 생긴다고 했죠. 기존에 세웠던 계획을 살짝 변경한다든지 평소와는 다른 패턴의 일상에 적응해야 할 수도 있는 하루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그만뒀던 사람, 아니면은 쉬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부터 출근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다가 흐름에 대해서
적응해야 하는 그런 하루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목의 입장을 놓고 보면 가장 많이 열심히 하는 오행이 이제 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항상 목은 잘하는 것 자체니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기후일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능사가 아니다. 방향성도 중요하고요. 또 명분이라 할지 운도 따라줘야 수월한 날이 되겠죠. 운도 따라줘야 수월한 날이 됩니다. 기후일은. 운이 따라주는 사람은 당연히 큰 고민 없겠죠. 괜찮은데 희한하게 재수가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죠. 목일간 또는 내 사주에 목이 좀 크게 작용되어 있다. 그러면은 요날 이상하게 뭐 하려고 했던 일들에 대한 어그러짐이 발생한다든지 누구를 만나려고 했을 때 어떤 약속이나 스케줄에 대해서나 일정에 대한 것들 꼬이거나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도 있죠. 내가 뭐 밥집이나 뭐 빵집이나 뭐 이런 데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쉬는 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충분히 생길 수 있겠죠. 여행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그런 스케줄에 대해서 온전하게 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미리 알아보지 않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란 얘기죠.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냥 기후일 자체가 재수가 없다. 당연히 뭐 재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기후일 일진 탓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기후일이니까 그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네, 기후일이니까. 그러니까 기후일이 무조건 나쁜 날은 아닌데요. 이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좀 재수없는 일 있죠. 그리고 내가 이제 열심히 해도 결과에 대해서 이제 크게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좀 억울한 일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했는데 내가 한지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다른 사람이 한 줄 안다든지 좀 오해라든지 왜곡에 대한 것들 충분히 생길 수 있죠. 자, 화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화로 볼 것 같으면은 여기서 이제 목하고 연결되어 있는 뭐 흐름입니다. 목이 재수없는 이유가 화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의심이라든지 오해나 왜곡에 대한 그런 성향이 기후일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하고 있던 사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애인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어떤 클라이언트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곡이나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문제점이 없는지 전달사항이라든지 챙길 물건 이런 거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달해줬다고 해서 알아서 받아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받아갔는지 확인해보고 또 잘 도착했는지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해줬으면은 그거 해준 걸로 끝이다 이게 아니죠. 내 입장이 있으면은 상대방의 입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에 대한 부분은 좀 일방적으로 내가 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화인데, 이런 기후일 같은 경우에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에 대한 아까 재수가 없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근데 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목화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좀 억울한 일이나 좀 내 생각대로 그냥 단순하게 기후일 보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조금 이제 의외이거나 아니면 좀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방면으로 통찰력 있죠. 이럴 수 있으면 저럴 수도 있고, 내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렇게 들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의사소통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일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다가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때가 돼요. 그래서 에너지 부족, 차에 기름을 넣는 것도 되겠죠. 배터리 충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연료 부족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름 넣고 밥 주고 부족한 것들 채우는, 하고 싶었던 게 있으면은 이 기후일 같은 때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좀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맨날 나중에 미루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막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기후일 저마다 보내는 양상들이 좀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늘 그렇듯이 항상 모두가 다 좋은 일이 생겨야겠죠.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후일까지 해가지고 60갑자 일진법이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또 다시 언젠가 때가 되면 좀 더 디테일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올 수 있을 텐데, 그 전까지는 기존에 제가 설명해놨던 일진법 계속 확인하시면서요, 하루 어떤 일이 좀 벌어지고 영향이 있는지 참고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또 있었던 일 있으면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동안 이제 일진법 사랑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